뉴스에 나오지 않는 뉴스, 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 발로 뛰어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 발품격 취재 토크 팩트온입니다. 유튜버 진용진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비상통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하가 깊은데 무너지면 나는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하철이 무너지면 어떻게 대피하나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찍고 예 그냥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평구청 역장입니다. 예.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대피소 입구가 지하 3층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무원분하고 같이 가서 열어봤습니다. 이 정상적인 루트 말고 바로 그냥 외부로 대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설치된 거거든요. 그냥 통로만 따라가면 외부로 그냥 나갈 수가 있어요. 역사 밖으로. 근데 평상시는 이용을 안 하죠. 문도 닫혀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제 화재 경보가 울리면은 연동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그 문이 열려요. 개방이 돼요. 혹시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한테 안내 방송 같은 것이 나가나요? 예, 그렇죠. 이제 저 끝에 보이는 문이 저게 이제 비상대피로거든요. 저기 예. 흰색 문이요? 예, 저게 그 다 끝에마다 있어요. 이쪽. 지금 열어보세요. 이게 안 열리거든요. 안 열리네. 이게 안 열리는 게 자석으로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 안 열리는 건데 화재 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면서 이걸 밀고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석이 그럼 끊기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전기가. 아니면은 이거 원격으로 아이센터에서 버튼 취급을 하면 열림 취급을 딱 하면은 전원이 차단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열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비상대피로는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대신에 화재 시 전기가 차단되면서 자석이 해지되면서 열어지고 해당 통로가 누구나 개방할 수 있게끔 된다고 해요. 터널에서 일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어디가 연결되어 있냐면은 환기실이나 저희 기능실 그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터널에서 이쪽으로 통하는 이제 비상 통로인데 만약에 지하철이 이게 중간에 멈춘다 화재 그렇죠. 때문에 그럼 여기로 이렇게 터널을 대피할 수 있는 거. 또 여기는 화재 시에 지하 2층에서도 열리고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심지어는 지하철이 다니는 터널에서도 여기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피로가 이 통로를 따라서 이게 좀 불이 항상 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화재가 나서 이게 전선이 타게 되면 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배터리로 배터리 내장형으로 되어 있어갖고 분대 불이 안 나가요. 요게 그 비상 등이에요. 요거는 전원이 나가도 자체 내장 배터리로 항상 켜 있어요. 모든 대합실 뭐 승강장이고 중간중간에 비상 형광등이 있어서 전원이 차단된다 하더라도 군데군데 불이 들어와서 충분한 조도를 확보를 했어요. 여기는 화재가 나도 정전이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형광등이 배터리식이라서 전기가 끊어져도 괜찮다고 합니다. 영무원님의 설명을 듣고 끝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몇 미터 정도 되나요? 혹시? 저희가 지하 한 30m 넘어요. 저희 같은 경우. 지하 30m. 제일 깊은 데 역 같은 경우는 보면 50m 넘는 경우도 있고요. 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빗물이 유입돼가지고 지하다 보니까 물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약간 높게 만들어 놨어요. 만약 비가 너무 넘치면 그렇죠. 일로 다 들어와 버리면 지하가 또 침수가 되니까. 이렇게 진짜. 이건 밖에서는 마찬가지로 밖에서는 못 들어와요. 밖에서 못 들어오고 안에서 100%만 나갈 수 있는 통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요거 환기구인데 환기구 옆에 이쪽 연장 구간, 그러니까 이쪽 부천 인천 구간 새로 신설된 구간만 이런
비상 대피로가 지금 돼 있어요. 지하가 위험한 것 같았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대피소를 보니까 뭔가 화재가 나도 여기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하철이 아무래도 저 심도가 깊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고가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구역이나 뭐 성수역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내진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진 시 대피 장소로 혹은 이제 뭐 전쟁 시 여기 대피 장소예요. 이렇게 그만큼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놨어요. 약간 그런 거에 일하시면서 그런 자부심 같은 그럼요. 거 있고. 오늘의 결론, 서울 지하철의 대피소 안전하게 잘 되어 있고 튼튼하다. 영무원님이 서울 지하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하철도 정말 깊은 곳이 많은데 지하도에 대한 개발이 과연 괜찮은 걸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은 TBS에게 넘기겠습니다. 잠실당이 꺼지고 있다. 일명 잠실괴담을 기억하십니까? 5년 전쯤 잠실에 국내 최고 높이의 빌딩인 롯데월드타워와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됐을 때였죠. 원래 약하다고 알려진 잠실땅 위에 고층 건물이 세워지고 지하는 개발되는 데다 급기야 석촌호수물까지 빠져나가는 양이 크게 늘어 이러다 땅이 푹 꺼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돌았었는데요. 이러한 공포가 최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근처에 있는 영동대로 쪽에서도 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사업입니다. 9호선 봉은사역부터 2호선 삼성역 사거리까지 한 1km 정도를 구간에 따라 지하 50m까지도 파는 그런 대규모 사업인데요. 사업비만 1조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강남권 복합환승센터가 크게 들어서고 그리고 밑으로는 터널만 4개를 파서 GTX A노선, C노선, 위례 신사선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그 규모가 꽤 큰데 그 공사 안전이 뭐 검증된 건가요?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네, 시민들의 우려만큼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주변의 지역에서 다세대 주택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그 땅을 파다 보면은 지하수가 좀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땅을 파낸 만큼 주변에 이제 지하수들이 좀 모여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또는 어느 쪽으로 좀 지하수가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더 큰 규모의 개발에서는 당연히 더욱더 많은 지하수 유출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서울 시내 지하철역이 한 3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지역마다 공사를 할 때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중에도 그 지하수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현대차 그룹이 신사옥이 될 그 GBC 빌딩이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보다는 14m 더 높은 그런 국내 초고층 빌딩으로 건설이 좀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 GBC 건설을 위해서 지하 안전 영향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영동대로 주변 곳곳에 그 지하수가 유출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수치들이 좀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하수가 어떻게 흐르냐 그 모형을 좀 나타낸 그 모형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 데이터와 모형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같은 그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그 자료들인데도 한 자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그런 자료들이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을 봤을 때 이런 자료를 토대로 그 공사 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공사에 대한 어떤 그 행정상 인허가 승인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향후에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지하 개발의 그 밑그림들이 이제 다 그려질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안전성을 장담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근데 일단 서울시는 그 GBC 지하 안전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그걸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영동대로 그 개발 사업 구간 전반적인 조사를 했을 때 1년간 지하 수위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이 지하 수위에도 큰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또 지하수 유출량을 예상을 해봤을 때도 하루에 한 2cm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위험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또 제가 지하수 잘 알고 있는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 2cm라는 게 뭐 거리나 아니면 주변의 그 수위 변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딱 안전하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강남 지역은
언제든지 싱크홀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데다. 그래서 yes, no로 한다 그러면 저는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변수가 아니고 강남 지역은 상수다. 그다음에 물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한강, 탄천, 석촌 지하차도 있고 지하 공간도 충분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충격층이 적어도 20m 이상 잘 발달되어져 있고 싱크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 영동대로를 두고 지하수가 빠져나간다, 땅이 꺼진다 이런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하를 50m 파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기사 댓글을 보면 과반이에요. 50m를 그냥 파냐? 그게 아닙니다. 층층이, 겹겹이, 벌집 쑤시듯 여러 개의 지하시설물을 그 안에 넣는 게 안전하냐는 거죠. 결국에는 50m라는 숫자가 이제 논란의 포인트가 된 건데요. 우선 이곳은 그 지하 50m가 기반함층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함층에 터널 4개를 뚫는 식인데 비교적 그냥 안전하다는 게 서울시와 이제 국토부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의 깊이가 대체로 기반함 구조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는 일부 지점에서 기반함이 아닌 또 다른 지질의 충족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바로 그러한 지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우리 지층이라는 부분, 사실 이제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좀 공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지층이라는 게 사실은 다 이렇게 마치 그 시루떡 이렇게 평평하게 포개 놓은 것처럼 그런 상태로 있는 거는 아닙니다. 내부의 여러 이제 집안의 상황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S자 형태로 습곡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암석이 있는 곳에 또 다른 공간은 지질 성분이 다른 어떤 뭐 충족토라던가 다른 안반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지하수가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굴착 과정에서 안반을 따라서 굴착을 하다가도 다른 지질 성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사에 있어서 벌써 불안정성이 생기는 거니까요. 50m의 어떤 그 안정성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심지어 내 집 안방 밑에서 공사를 하고 또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하루에 100번 넘게 그 길로 열차가 다닌다. 이러면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아예 노선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계획대로라면 원래 청담동 주택가 밑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청담 지역은 그 이름처럼 청담, 과거에 연못이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쇄대라고 하는 그 단단한 안반이 작게 부스러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연약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걱정을 괜찮겠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담 주민들로 이루어진 비대위가 주택 밑을 지나가는 노선 대신 한강 밑을 지나가는 이 대안 노선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내 아이, 그다음에 내 남편, 아내, 온 가족이 잠을 자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불안하죠. 땅 밑으로 고속 열차가 지나간다는 게 무섭고 또 공사를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해서 진행한다니까 집 무너질까 봐 무서워요. 사실 저희는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한데 너무 걱정돼요. 네, 그래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대안 노선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좀 빨리 노선이 변경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청담동 주민분들의 우려를 기우라고 치부하기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슷한 사례가 앞서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인천에 있는 삼두 아파트 주민분들이 내가 사는 아파트 땅 밑에서 터널 공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건물 자체에 금이 가고 땅이 기울고 있다고 걱정하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희 팩트온 존재 이유가 뭡니까? 발품 팔러 나갔습니다. 저기도 외벽이 이렇게 깨졌네요. 네. 5월 초쯤에 얘가 막 부서져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왜 이러나 하고 봤더니 이게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 철근이 부식된 게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그런가 하고 층층이 따라서 내려가 봤더니만 지금 여기가 9층이거든요. 네, 8층, 7층, 6층 내려가면서 쭉 다 이래요. 딱 같은 부위에, 똑같은 부위에.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재산권 침해입니다. 왜냐면 나라가 쓴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은 공익이 누굽니까? GTX고 이 대심도 공사입니다. 이거는 도로 밑에 뚫어야지 주택가 밑에 뚫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입니다. 이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어른 손이 들어갈 정도의 지금 균열도 좀 보이고 생각보다 이 심화된 그 깊이가 지금 우려가 좀 많이 될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우려하실 정도면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현재 주민분들은 공사를 시행한 포스코건설 그리고 공사를 인허가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삼두 아파트가 지어진 지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오래돼서 생긴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닌 거죠? 이렇게 오래되기는 했어요. 네, 이 아파트가 1984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한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현장을 갔을 때 이거 낡아서 생기는 문제들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좀 둘러봤는데 그 현장에서 그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정황을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이 아파트보다 3년 늦게 지어진 건너편에 있는 2차 아파트. 이 아파트 땅 밑에서는 터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건물에서는 벽이 갈라지거나 땅이 기우는 등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교롭게도 30년 동안 땅 속에 묻힌 외벽이 땅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민들이 터널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을 하는 게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땅속을 파는 것도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또 중요한 점이 지하를 팔 때 지하수가 많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수공법이라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게 당초 계획의 6%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주민분들이 주장을 또 하시더라고요. 차수공이라는 걸 발표를 해 나가면서 거기에 필요한지 안 한지를 기술자들이 이제 검증을 하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는 적용을 해라 그러면 적용을 하는 거고 뭐 설계에 계획되어 있는 거를 100%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지하개발 공사를 맡는 시공사들도 이제 공사를 임할 때 자신들의 일단 안전성을 좀 확보해야 되니까 이 공사에 참여를 할지 사업성을 따질 때 또 안전성을 따지고 이 과정들은 다 있을 걸로 이제 추정은 됩니다. 지금 영동대로 같은 경우에는 그 복합 환승센터 공사에 대한 부분이 먼저 좀 추진이 되는데 사실 이곳에 좀 지반이 좀 연약하고 그래서 싱크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건설업계에서도 좀 공사 참여를 좀 꺼렸다라는 언론 보도를 좀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 취재를 해봤더니
시공사에서 하는 말이 공사가 위험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를 파는 것보다는 2개, 3개 밑으로 겹쳐서 파는 게 공사가 어려울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기술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려면 안전관리 비용이 그 공사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안전관리 비용은 느는데 공사비에 반영은 안 되니까 그래서 시공사들이 꺼려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금 50m만으로도 위험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 개발하려면 더 깊이 파는 공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만 해도 60m, 70m 이렇게 지하를 지금 파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주택 밑으로 지나가는 노선도 많고 그리고 또 심지어 집안은 해성점토라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은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지하 개발이 이렇게 원활한 거는 공사비가 느는 걸 감수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공사 계획 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설명, 설득 과정을 다 거치고 그러니까 결국 보면 뭔가 기술적으로도 또 기술 외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50m만 파도 많은 우려가 너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 법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특별법에 지하 안전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지하 안전 영향평가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평가를 민간 기업체들이 하는데 그 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평가서 등록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등록률이 한 50%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토부에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뭐 정확한 비율을 알려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낮다고만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은 심지어는 사실 이 전국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자료가 99%는 엉터리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의 진단까지 내놓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제로 좀 엉터리의 요소가 많다 하더라도 이 자료는 유효하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일종의 행정사내 뭐 인허가 절차에서 참고 자료가 활용이 되거나 심지어는 어떤 법적인 논란의 부분이 있어서 이 어떤 소송과 관련한 어떤 그 법정까지 가는 일이 생겼을 때도 사실 재판부에서조차 이 자료의 내용의 어떤 그 정확도와 또 정밀도, 사실성, 타당도에 대해서 엄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 내용이 유효한 걸로 전제를 하고 어떤 그 판결 심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 지하 개발에 필수적인 평가서를 모두 등록하는 것도 아닌데 그 등록된 건 마저도 부실하다.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려 200억 원을 들여서 국토부가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지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KT에서 전력선과 같은 매우 중요한 선들의 그런 중요한 지하 시설물들의 매설 정보를 받아다가 3차원, 그러니까 3D 통합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 정보는 부정확하게 담겼다는 거예요. 지하 지도를 만드는데 얼마나 깊이 있는지가 부정확하게 담겼다.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토부가 각 기관에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대규모 지하 개발에 앞서서 이런 그 지하 세계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또 지질적으로 또는 기존에 깔려 있는 기반 시설들의 현황이 어떤지 어떤 깊이 어떤 지점에 가 있는지를 전부 다 종합한 이런 그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이 좀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규모 개발이 더 먼저 추진이 됐고 이런 어떤 순서가 뒤집힌 부분, 근본적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래서 그 시민들이 제기하는 강남 땅 10년 뒤면 주저앉는 거 아니야? 어떤 집안 침하에 대한 우려. 사실 아주 근거 없는 우려라고 취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아까 본 댓글에 대댓글 한번 달아볼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땅을 계속 파헤치는데 괜찮은 거냐? 지하 공동화 대책은 있는 거냐? 저는 이렇게 달겠습니다. 괜찮다고 장담 못합니다. 지하 공동화 대책, 특별법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에 있는 구멍 막아야 땅구멍 막을 수 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댓글 제가 갑니다. 저 정도 대규모 지하 공사로 지하수 퍼내면 주변 집안 엄청난 치마 생긴다. 답글 달겠습니다. 지하수 퍼내는 만큼 비례해서 치마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만큼 정확한 지하수 물길 조사는 필수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댓글 보시겠습니다. 난 저 동네 안 가. 무너지면 세계 최고의 재난 영화 찍겠네. 저는 이렇게 답 드리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지하 개발 사업, 안전관리 똑바로 안 하면 단군 이래 최악의 재난된다. 지금까지 발품격 팩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뉴스에 나오지 않는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